네, 안녕하세요. 제가, 아프리카 와서 라디오는 처음인데, 음,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오늘은 그냥 약간 쉬어가는 느낌으로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어,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제가 말을 많이 하거나 이런 라디오는 아니고요. 일단은 12시에 시작해서, 12시에 시작하고, 12곡의 노래를 선곡해서 들려드리고요. 곡 사이사이에 사연을 읽어드리거나 제 얘기를 하거나 하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근데 제가 사연을 좀 늦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연을 되게 늦게 받았는데, 보통은 모든 종류의 사연을 받거든요. 뭐 연애라든가, 뭐 취업, 뭐 고3, 수능 이런 얘기 다 봤는데 오늘은 흑역사가 주제였어요. 되게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저도 오기 전에 카페에 들려서 봤는데, 정말 재밌는 거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되게 재밌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사실 선곡은 그냥 제가 틀고 싶은 거 위주로 틀었고요. 네, 그랬고, 예, 좀 평범하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에 사연을 받고 있어서 사연 같은 거는 카페에 올려주시면 돼요. 전에는 다른 게시판을 썼었는데 이제 카페로 하시면 돼요.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방송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막 이렇게 뭐 야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노래 듣는 걸 좋아해서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 같이 듣는 그런 시간? 그리고 얘기도 좀 하고. 음, 발가락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울버린인가 봐요. 진짜 알아서 뼈가 붙은 느낌? 이게 세 배로 붓고 엄청 아팠었어요, 건드리면. 근데 지금은 붓기도 가라앉고 괜찮아졌어요. 음. 예, 어, 지금 제 라디오에서 위도우 궁해주세요 이러고 있네. 여러분, personne n'échappe à mon regard. 내가 진짜 첫 라디오라서 봐준다. 다신 이런 거 안 해줄 거예요. 진짜 착한 것 같아, 이런 거는. 그래서, 카페에 이제 아마 추천곡, 신청곡 같은 것도 받을 건데, 확인해보니까 제가 신청곡을 받긴 받는데, 결국 라디오 때는 제가 듣고 싶은 것만 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라디오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시간 동안 곡을 12곡을 직접 다 선곡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선곡한 것들만 틀기 때문에 신청곡은 그 중에 한두 곡 정도예요, 보통. 그래도 좋은 노래 있으면 많이 알려주세요. 네네. 사연 하나 읽어드릴까요? 처음에 좀 재밌는 사연이 있나? 저도 사연을 그냥 읽으면서 그냥 보는데, 제 카페에 올라온 사연이네요. 익명으로 해달라는 말은 없었어요. 어, 사연의 주인공 아이디는 릴덕삼님이시네요. 사연 첫 사연으로 선정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목은 심심한데 흑역사 풀어볼까요? 네, 그리고 내용은요. 중1 때 좋아하는 애한테 고백하려고 친구들이랑 노래방에 모여서 그 여자애 부른 다음에 문 열고 들어올 때 문이 열리네요 했다가 차임. 물론 지금은 여자 아무도 없음. 아구님. 네, 형들도 빨리빨리 흑역사 보따리 풀어봐요. 라고 하셨네요. 네, 아, 네, 되게 뭐 로맨틱하시네요. 네, 두 번째 곡 들려드릴게요. 에즈원의 사랑해도 될까요? 네, 여러분, 방금 곡은 에즈원의 사랑해도 될까요? 였습니다. 유리상자 버전이 아마 릴덕삼님께서 부르셨던 노래였겠죠? 하지만 그거 틀면 너무 식상하니까 여자 버전으로 틀었습니다. 그것도 좋더라고요. 에즈원 오랜만이죠. 그래요. 시청자들의 흑역사만 풀면, 어, 좀 불공평하겠죠? 내 흑역사도 좀 이렇게 꺼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제 흑역사는 하도 방송에서 많이 얘기해서 지겨울 텐데, 그죠? 뭐 대표적인 얘기, 뭐 노래 사이사이에 제 흑역사도 하나씩 끼워 넣으면 되겠네요. 테디베어, 테디베어요. 테디베어. 아르샤, 양말, 음, 음, 테디베어 얘기부터 꺼내드릴게요. 여기 혹시 제 방송 처음 보신 분, 테디베어가 뭔지 모르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테디베어가 뭔지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네. 하면 안 되겠다. 아유, 아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이디가 읍읍베어인데 테디베어 모른다고 하는 거 실화냐? 모르시는 분이 많네. 제가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제가 20살까지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20살 10월에 처음으로 첫 연애를 했거든요. 인생 첫 연애를. 그래서 아저씨 얘기 좀 디테일하게 해줄게. 내가 중학교 때도 사실 3년 동안 한 명만 짝사랑을 했고 고등학교 때도 한 명만 짝사랑을 했어. 근데 중학교 때는 걔가 좀 잘 나간 애고 나는 그냥 진짜 찐따였거든. 공부만 하는 찐따였거든. 엄마가 엄청 엄해가지고 같은 학원 같이 짝 됐었는데 끝까지 걔가 막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여자애랑 사귀고 막 되게 잘 나가는 애고 그랬거든. 막 놀고 막 비행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냥 좋아만 하다 끝냈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내가 고등학교를 되게 좀 재미없는 학교로 갔어. 다 애들 공부하고 다들 막 모범생이고 이런 학교였거든. 근데 3년 동안 한 명을 좋아했어요. 진짜 진짜 그냥 한 명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격이 어떤지도 모르고요. 그냥 뭐 남자랑 내가 말도 잘 못 걸었거든. 20살 이후로부터는 잘 하게 됐는데 그때는 막 여자애들한테 인사할 때는 막 응, 안녕 막 밝게 막 이러는데 남자애들한테 안녕 막 이러고 아무 말도 못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약간 그랬었거든. 근데 3년 동안 되게 좋아하다가 막 좀 학교 가는 낙이었어. 여러분도 그런 거 있어요? 막 학교 갔는데 그냥 뭐 우린 여자 반 남자 반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남자 반 그러니까 뭐 급식실에서 마주칠 거를 기대한다든가 아니면 학교 도서관 독서실 그 공부하는 공간에서 계단에서 마주칠 거 좀 기대한다든가 막 그랬었거든요. 남고세요? 걱정 마, 나도 여대 나왔어. 우린 분반이었어요. 학교 반은 여자 반, 반은 남자 반으로 해놓고 되게 엄격했었거든. 예를 들면 급식실도 남자 여자 따로 있고 등굣길도 막 따로 있고 그랬어. 사귀면 정학 막 이런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아, 뭐가 풍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 짝사랑 하는데 그래도 나름 좋았던 것 같아. 왜냐면 그렇게 재밌는 일이 없잖아. 수능 공부하고 공부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아 지금 돌아가면 진짜 나를 뜯어 말리고 머리채 잡고 스테이 해주고 싶은데 미쳐가지고 친구들이 부추겨가지고 고백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임. 내가 왜 그랬지? 너 왜 그랬지? 그러니까 처음에 그 남자애랑 친한 애랑, 그러니까 그 남자애가 동아리를 했는데 그 같은 동아리 애한테 얘기를 해서 일단 인사는 했어요. 그땐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거든. 그래서 싸이월드를 통해서 쪽지로 인사를 한 번 했어. 오늘 되게 디테일하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인사를 해서 지나가다가 되게 어색하게 손 들고 안녕 이 정도 하는 사이가 됐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내가 미쳐가지고 친하지도 않고 얘는 그냥 알지도 못하는 그냥 가끔 그냥 지나가다 보이는 다른 반 여자애가 모르는 여자애가 갑자기 친해지고 싶다고 해서 그냥 인사하는 사이인데 갑자기 그 여자애가 손수 만든 테디베어를 가지고 온 거야. 제가 그때 뭘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십자수 좋아하고 막 퀼트 좋아하고
막 골판지 공예라는 것도 좋아하고 막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인터넷에서 막 찾다가 하필 내가 고백하기로 마음먹었던 데가 테디베어에 빠졌을 때 그때 엄마 생신 선물도 테디베어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테디베어를 또 나름 되게 비싼, 그 제 기준으로는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키트가 41,000원이었어. 나 아직도 기억나. 그때 고등학생 때 41,000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근데 왠지 허접하게 생긴 테디베어는 싫은 거야. 그래서 진짜 고급스럽게 생긴 테디베어를 선물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 리본 이렇게 달 수 있는 거, 에메랄드 진짜 고급진 해서 이렇게 딱, 크긴 그렇게 안 큰데 엄청 열심히 만들었어. 바느질은 잘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돌아가면 가서 뺨따구를 후려치면서 하지 말라고 욕해주고 싶네요. 그래서 그 남자의 반에 갔는데 남자 반만 몰려 있으니까 여학생이 가면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쳐다보고 막 뭐 해왔지? 막 이런 분위기가 된단 말이야. 그때 되게 학교 분위기가 그랬어. 남녀 이렇게 유별 이렇게 딱 따로 해놔서. 근데 거기서 내가 심지어 진짜 또 더 끔찍한 게 나 편지를 썼어. 편지를 썼어요. 미친. 진짜. 그렇게 길진 않았는데 사실 편지에 고백은 하진 않았어. 그냥 뭐 이게 별 내용 없었어, 편지는.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해가지고 그 백에다가 해서 황금색 백에 금색 리본 달린 그런 종이백이었어. 무지. 그래서 가가지고 준 거임. 그래서 걔가 받고 되게 당황하더라고. 그래서 이러고 나 친구랑 한 명 갔었거든. 나 계속 부추기면서 고백해. 야, 고백해. 야, 너 고백해야지. 너 정도면 돼. 이러던 애가 있었어. 악마 같은 거. 진짜. 그래가지고 걔랑 갔다가 왔는데 그냥 그러고서 그냥 마주치고 인사하고 이게 끝이었어요. 뭐 제가 고백한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미쳐가지고 2달 후에 답답한 거야. 그 여름이었어요. 여름방학에 보충 수업 들으러 다닐 때 내가 하굣길에 걔가 보이는 거임. 심지어 걔가 자기 친구랑 있었어. 근데 갑자기 나도 충동적으로 고백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다다다다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고백하진 않았어. 혹시 내일 시간 있냐고. 내일 몇 시에 시간 잠시 할 얘기 있다고 그러게 하니까 알았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에 나갔어. 나갔는데 듣기 힘들죠. 그랬는데 얘기를 했어. 근데 나도 태어나서 처음 하는 고백이고 누굴 사귀어본 적도 없고 진짜 남자애들이랑 말하는 것도 어색했단 말이야. 그런 애가 고백을 했으니 일단 제가 표정이 무표정하면 되게 무섭거든요. 지금은 진짜 표정이 유해진 거고 사람들이 다 나 말 안 하면 무섭다 그래서 되게 차가워 보인다고 그랬었거든. 그래가지고 좀 힘들면 내가 간단하게 말해줄게. 그래서 얘기를 그냥 이렇게 돌려 했는데 뭐 수능 끝나고 뭐 어떻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걔가 자기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 근데 내가 대충 누군지 알았거든. 걔가 2학년 때 내 친구한테 얘기를 했다가 차였었어.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1년 지났는데 이제 잊었다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고백을 했던 거거든. 근데 자기는 아직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충분히 가능성 있으니까 그러냐 이런 다음에 진짜 갑자기 나 표정 가뿐싸대고 그대로 가고 진짜 그냥 그대로 쌩 깠어요. 그 이후로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냥 나 공부했어. 그랬는데 수능 끝나고 내 친구랑 사귀더라고. 수능 끝나고 청계천에서 고백했댄다. 고백을 한 다음에 여자애가 처음엔 찾다가 그때는 받아줬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싸이월드 가니까 대학교에서도 이쁘게 사귀고 군대도 기다리고 그러니까 뭐 6년 정도 사귈 때까지는 내 소식을 닿았다가
이제는 소식이 끊겼는데 결혼했을 것 같아. 다음 노래는요, 어, 하니의 헬로우입니다. 네, 세 번째 곡은 하니의 헬로우였습니다. EXID 하니거든요. 근데 노래 너무 잘하지 않아요? 이 노래는 시청자분께서 신청곡으로 전해주셨던 노래인데 라디오에서도 전에도 틀었었고 되게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쵸? 옛날에 EXID 어떻게 읽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가지고 힘들었었는데. 음. 어, 예, 예, 예. 근데 채팅창이 잘 안 보이는 단점이 좀 있긴 한데, 조금 여러분들이 기대할 만한 흑역사를 더 읽어드릴게요. 재밌는 거 많을 거예요, 아마. 저희, 음, 그냥 되게 짧은 것도 많아서 최대한 많이 읽어드릴게요. 네. 익명을 요구하지 않으셨네요. BHC 뿌릴카님. 제목은요, 이건 제가 아니라 아는 사람 얘긴데요. 네, 뿌릴카님 얘기네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슬펐던 와중에 빅뱅 권지용이 하루하루 뮤비에서 거울 주먹으로 쳤던 게 멋있어 보여서 쳤다가 병원 갔네요. 아, 제 아는 사람 얘기예요. 되게 아팠겠다.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거울을 쳤다고? 와, 진짜 에반데? 너무 본인이고, 어서 오고, 주먹 괜찮아요? 저 이거 관련된 썰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 제 대학교 때 지인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간단하게 말할게요. 아니야, 이거 모를 거야. 어떤 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활동을 안 할 때였는데, 동아리 같은 거였거든요. 네. 어떤 슬픈 얘기야. 어떤 남자애가 어떤 여자애를 좋아하게 된 거야. 근데 그 여자애가 너무너무 인기가 많았던 거지. 그래서 동시에 세 명이 그 여자애를 좋아했어. 근데 그 처음에 말한 남자애가 그 여자애랑 잘 돼서 썸을 타기를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잘 되고 막 약간 데이트 같이도 가고 막 되게 알콩달콩하게 카톡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동아리에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었어. 이렇게 막 이렇게 발표하고 이래야 되는 게. 그래서 그때 거기 조장인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그 남자애가 되게 상담을 되게 하고 그 오빠를 되게 좋아했어. 아니요, 저랑은 전혀 관련 없어요. 이거는 두 달이 건넌 얘기예요. 저는 활동 안 할 때 얘기. 그랬는데 제 전에도 얘기했던 거예요. 이건 진짜 제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는 더 찌질해요. 그랬는데 그 오빠가 되게 상담을 해주고 엄청 끈끈하고 막 그랬대요. 그랬었대. 되게 막 친하고 그랬었대. 근데 그 남자애가 맨날 상담하고 난 걔가 너무 좋다 이러니까 그 오빠 맨날 근데 우리 지금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은 하지 말고 이 프로젝트 끝나면 그때 고백해라. 내가 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애는 알았다. 지금 우리 프로젝트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있으니까 내가 정신 차리고 참겠다. 이래서 프로젝트를 잘 끝냈어.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 남자애가 딱 이제 그 끝나고 뒤풀이 때 이제 고백해야지 뒤풀이 끝나고 이러고 갔는데 갑자기 그 조장 오빠랑 그 여자애랑 사귄다고 발표를 한 거임. 그래서 그 남자애가 그 화장실에 가가지고 유리창을 깼어요. 그 술집 화장실을 주먹으로 유리창을 깼어. 근데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에바죠. 진짜 너무 좀 나빴죠. 그래요. 솔직히 열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너무했죠. 이건 또 엄청 찐득하게 친하고 이랬었던 거여가지고 그거 듣고 엄청 실망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뭐 건너라 지금은 뭐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장님은 먼저임. 그러니까요. 그 물어냈는지는 모르겠다. 뭐, 네, 익명이 아니네요. 작은 까마귀님의 사연이에요. 제목은 이건 이야기할 만하다. 어렸을 때 버스를 탔는데 옆에 아주머니랑 줄이 엮여서 누가 먼저 들어갈지 애매한 상황이었음요. 먼저 타시라고 양보했죠. 아주머니도 학생 먼저 타 하시는데 거기다가 또 나름 예의 지킨다고 아이고 당연히 노인분 먼저 라고 해버렸어요. 아주머니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깊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나빴네. 이거 진짜 나빴다. 어른 먼저라고 했어야지. 레이디 퍼스트도 아니고 노인 좀 에바잖아. 너무했네요. 저 같으면 진짜 화냈을 거예요. 화는 안, 진짜 기분 상했을 것 같아. 너무했다. 너무했어. 그래도 여러분 사연 흑역사 게시판 읽으니까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뭐 지금 처음 방송 보신 분이나 제 카페 모르신 분들 릴카 치시면 팬카페가 나오는데요. 여기 가입하시고 흑역사 게시판 보시면 이런 사람들도 진짜 열심히 살고 부끄러웠을 텐데도 꿋꿋하구나 이러면서 되게 희망을 많이 얻으실 거예요. 되게 좋아요. 괜찮죠, 괜찮죠.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노래가 그냥 도입부가 좋은 노래를 좋아하고 저는 가사도 많이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곡은요. 스텔라 장의 It's Raining. 네 번째 곡은 스텔라 장의 It's Raining 이었습니다. 네, 버벌진트의 피처링이 있었고요. 어떤 분께서 채팅으로 제가 먹방용으로 주문한 탁자를 조립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직 안 했어요. 그게 이케아에서 산 건데 후기에 다들 어렵다고 하더라고. 조립하는 게 조립 되게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포장도 안 뜯고 저거 언제 하지 이러고 있었어. 쫄아가지고 어려워 보여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먹방을 하려면 해야 되긴 할 것 같아. 제가 근데 먹방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아까 최근 들어서는 방송이 조금 편해지면서 밥도 먹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원래 먹방을 불편했던 게 제 생활 패턴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밖에 나갈까 말까요.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거나 뭐 약속이 있거나 미팅이 있거나 이게 아닌 이상 집에만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보다가 씻고 방송하고 방송 끄고 핸드폰 보다가 자고 이래서 핸드폰 보고 그런데 그 하루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 배달 음식 고르는 시간? 고르고 처음 먹을 때. 그러니까 혼자 사신 분은 좀 아실 수 있겠지만 최저 금액을 맞춰야 돼요. 배달을 할 때.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분식집 같은 데는 뭐 한 10,000원, 좀 다른 데는 15,000원, 20,000원 이런 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먹을 양보다 많이 시켜야 돼. 그 아시겠지만 남은 거 남겨놓으면 또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2인분을 시켜서 점심 저녁을 먹거나 그래야 돼. 근데 일단은 먹을 땐 행복해. 그 다음에 이제 딱 배부른 순간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냐? 음식 쓰레기 처리가 그렇게 귀찮거든요. 혹시 자취하시는 분들 있어요? 예, 진짜 귀찮아요. 이게 음식 쓰레기 또 처리하고 또 배달 음식이 플라스틱 그릇하고 막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오거든. 변기해버리면 막힐 것 같아. 우리 집 되게 수압 낮아가지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먹는 게 행복인데 방송하는 사람 먹으면 먹을 거에 온전히 집중을 못 하잖아.
볼 것도 많고 채팅도 봐야 되고 하니까 그 음식 본연의 맛에 집중을 못해서 약간 불행하더라고, 처음에. 그래서 안 먹다가 이제는 방송 길게 하면 중간에 밥을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소라찜, 소라찜 얘기해줘요? 아니, 난 소라찜이 진짜 심각한 건데 이게 왜 내 흑역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음, 이게 왜 내 흑역사가 됐는지 모르겠어. 제가요, 소라찜을요, 좋아해요. 전에 살던 집에서는요, 근처에 되게 맛있는 횟집이 있었어. 되게 맛있는 횟집이 있었는데, 저녁에 뭐 먹어야 되는데 거한 거 먹으면 막 얼굴 붓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라찜 정도 먹으면 배도 차고 얼굴도 안 붓고 되게 괜찮았었어요. 담백하게 데친 거라 가지고 기름기도 없고. 그래서 그 집에서 회를 되게 자주 시켜 먹었는데 소라찜도 가끔 시켜 먹었거든. 근데 어느 날 또 소라찜을 시켜 먹은 거예요.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먹을 때 잘 먹었어. 근데 먹을 때 약간 이렇게 꼬들꼬들한 하얀색 부위가 있어서 그냥 이거 쫄깃하네 하면서 먹었거든요. 근데 한 먹은 지 30분 지났나? 와, 막 눈앞이 빙글빙글 돌고 옛날에 제가 저혈압 쇼크가 있었어가지고 파리에서 쓰러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정신 잃고 파리 한복판에서 비행할 때, 그래서 그 증세가 막 나타나는 거임.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혼자 사니까. 그래서 막 머리 휑휑 하고 막 눈 빠질 것 같이 뻑뻑하고 막 어떡하지 무서워가지고 막 아는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나 엄마한테 연락을 하고, 근데 엄마한테는 심각하게 얘기 안 했어. 그냥 엄마 저 아파가지고 어디 가야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친한 동생한테도 연락을 하고, 언니, 언니, 막 이런 식으로, 언니, 그럼 그때 그 비행할 때 있었던 저혈압 증세 아니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다가 막 쳐보는데, 제가 먹은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내가 소라찜밖에 없는데, 소라를 쳐봤는데, 소라에 독이 있다네? 소라에 독이 있대요. 소라 내장에. 소라 독이라고. 근데 그 내장을 손질 단계에서 안 빼면 아플 수 있대. 그리고 심지어 후기가 있었어요. 어떤 여자분이 네이버 지식인에 올린 건데, 아유, 저희 남편이랑 소라찜을 먹었는데요. 저는 괜찮은데 남편이 눈이 빠질 것 같고 계속 세상이 빙글빙글 돈대요. 어떡하죠? 막 이런, 뭐지, 난데? 그래가지고, 와, 소라독이다. 이건 소라독이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이게 되게 심각하게 아프고 3주 입원했다는 글도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아프고 그러대. 그래서 이게 그 뇌 쪽을 마비시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무섭잖아. 뇌 손상 오면 어떻게, 그러지 않아도 띨띨한데. 그래서 제 혼자 힘으로 응급실을 갔어요. 택시를 타고 제일 가까운 응급실 땡땡 병원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나는 솔직히 미치겠었어요. 점점 머리가 더 아파졌거든. 근데 딱 가서 카운터에 갔는데 원래 그런가 봐요. 응급실에 다 남자인 거야. 간호사들이 다 남자고 의사 선생님도 남자고, 다들 정말 진짜 다들 엄청 엄근진하게 생긴 거예요. 약간 응급실에 있으면서 나는 세상 볼 거 다 봤다. 네 병명이 허접하면 내가 너를 응징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어디가 아프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 난 진짜 아프고 힘든데 이걸 말로 하니까 허접한 거예요. 저 소라독에 걸린 것 같아요. 네? 소라독이요? 막 이러는 거임. 소라에 독이요? 막 이러면서 뭐 체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소라를 먹었는데 어, 예, 소라를 또
게 걸린 것 같아요.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달래. 그래가지고 네, 말했죠. 이게 소라찜을 먹었는데 찾아보니까 제 증세가 소라독이랑 같은 것 같다. 뭐 손질 안 된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아, 알았다면서 지금 아마 소라 그런 독은 약으로 해결이 안 되고 링거를 맞아야 된대요. 네네. 그래가지고 누웠어요. 그래서 누워서 링게를 맞아서 수액이라고 하죠. 수액 맞았어요. 그래서 수액을 맞았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꽂아주면서 간호사분이 한 30대 중반 돼 보이는 약간 굳건한 약간 곰같이 생긴 아저씨였어. 남자 간호사. 근데 와서 아, 그 뭐, 어, 그 뭐라고 했지? 네, 소라찜 혼자 드셨나요? 다른 분들은 증상이 있던가요? 아, 혼자가 아니라 같이 드신 분들은 증상이 있던가요? 이러길래 아, 저 혼자 먹었는데요. 아, 이러더니 음, 와사비 간장에 찍어 드셨나요? 아니면 초장에 찍어 드셨나요? 되게 엄근진하게 말했어. 그래서 난 그게 중요한 줄 알았어. 아, 그 와사비 간장이요. 혼자 드셔서 벌 받으셨네요. 이러고 딱 가는 거임. 그래서 뭐지? 나는 진짜 죽겠는데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누워가지고 수액을 맞는데 이게 좀 나아지대? 그래서 나아져가지고 한 30분 더 그러고 있다가 그냥 그러다가 집에 왔어요. 나아져가지고 저 괜찮은 것 같아요. 야, 예 이러면서 갔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만약에 소라 있죠? 소라찜이나 소라 이런 거 드시면요. 그 하얀 내장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내장이 하얗고 쫄깃한 조그만 주머니 같은 게 독샘이래요. 그거는 꼭 빼고 드세요. 그 사람들이 진짜 웃긴 게 이거 방송에서 얘기하자마자 그때 영상 도내로 야도란 보내주고 막 소라소라 푸른 소라 이런 거 보내주고 막 소라에 열광하면서 놀리느라 바쁘더라고. 진짜 너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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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음 곡은 이거랑 관련 없는 곡이에요. 네. 네. 그냥 네. 다른 곡 보내드릴게요. 다음 곡은 자이언티의 그냥입니다. 네, 다섯 번째 곡은 자이언티의 그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저를 소라독 얘기를 풀었더니 자이언티 노래 트니까 해소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 진짜 어디 안 가시네요. 저도 여러분의 흑역사를 읽으면서 좀 재미를 느낄까 해요. 네, 한번 가볼까요? 아유. 네, 익명이라는 말이 없네요. 파페포포 안단테님, 제목은 야동 사이트 결제했다가 엄마랑 누나한테 들킴. 초5 때 P2P와 외국의 존재를 몰랐던 시절 국내 유료 사이트 전화 결제를 하는 참사를 저질렀고 다음 달 추가로 나온 3만 원에 대해 누나랑 엄마한테 추궁당해서 이실 직고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우려먹힌 멍청멍청 개멍청이. 아유, 왜 그러셨대. 야동의 힘이란. 네. 요 밑에 댓글 하나가 시선을 강탈하네요. 이거는 레알 환갑 잔치 때도 이불 잘 듯. 아, 너무 좋네요. 아, 재밌네. 어, 야동란이래. 즐겼으면 됐지. 행복했어요? 되게 질 좋은 야동이었길 바라요. 3만 원이면 나름 많이 보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분도 그게 없네요. 익명이란 말이 없네. 릴 돌프님의 사연입니다.
초딩 때 불닭 먹방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이야기. 아이 좋아라. 유튜브에 올리셨구나. 초딩 때 맨날 세 명끼리 한 사람 집에 모여서 학원 가기 전까지 같이 있고 놀러 가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한 사람 집에 들어가서 게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당시에 처음 나왔던 불닭 볶음면이란 걸 발견한 거예요. 호기심에 바로 뜯어서 끓이다가 어떤 한 친구가 야, 우리 먹방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볼래? 그럼 돈 들어온다던데. 이 말을 화근이었어요. 그 당시에 땡땡 등 BJ들이 불닭볶음면 먹방을 주요 컨텐츠로 쓰던 때라 다 들떠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바로 방송 세팅에 들어갔어요. 폰 아프리카로 방송 키고 각도 잡고 여튼 기획지라를 다 하다가 어찌어찌 녹화가 됐어요. 문제는 먹방인데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만 잔뜩 나와 있어요. 특히 본인이 화장실 뛰쳐 들어가다가 화장실 문고리 부숴먹은 것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영상은 아직도 제 드롭박스 속에 남아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찾아봤더니 저기 심연에 꼬라박혔는지 못 찾았어요. 여러분 이런 기억 있어요? 저 때는 그 인터넷 방송인이라든가 유튜브 이런 게 그렇게까지 활성화가 안 돼 있었거든요. 전 싸이월드 감성이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나이대가 어리니까 뭐 되게 많이 봐서 이런 거 시도했을 것 같아. 막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막 초등학생 여자아이들이 막 화장, 메이크업 튜토리얼 올리고 되게 귀여운 거 많잖아. 커엽겠네. 아유, 릴돌프님, 그 영상을 지금 못 본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보고 싶다. 익명이란 얘기가 없네요. 왜 이래 님의 사연입니다. 심심한데 머나먼 흑역사를.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같이 피아노 학원을 다니던 그녀가 피아노 선생님께 제가 마음에 든다고 말하더군요. 그 소식을 듣고 난 흐뭇해하면서 모른 척하였죠. 그로부터 2년 후 그녀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운명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녀를 밖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온 순간 저는 그녀를 꼭 안아버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좋아할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피아노 학원에서 제가 그녀를 안았다는 소문이 돌더군요. 저는 그녀가 저를 좋아한다는 2년 전 소문을 잊지 못하여 그런 짓을. 그 후로 저는 그녀를 볼 수 없었지요. 왜냐하면 전학을 갔거든요. 잘 살고 있니? 나 때문에 전학 갔다는 소문 때문에 나만 쓰레기로 만들고 나쁘다. 귀엽다. 너무 귀엽다.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데 진짜 귀여워. 왜 그랬어? 왜 그랬어요? 그럴 수 있죠. 네네. 오늘 사연들이 이거랑 좀 잘 안 맞긴 한데 진짜 귀엽다.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때면 진짜 귀엽긴 하다. 재밌다. 여러분의 흑역사 덕분에 제가 삽니다. 노래 하나를 더 틀어드릴게요. 이 노래 근데 제가 오늘 선곡은 그냥 제가 듣고 싶은 노래, 요즘에 듣는 노래들로 해서 이렇게 딱딱 들어맞는 노래는 안 했어요. 다음 신데렐라부터는 다시 좀 사연에 맞는 걸로 틀기도 할 건데 오늘은 제가 듣고 싶은 노래 들을게요. 알았죠? 단톡방썰 이 노래 듣고 바로 풀어드릴게요. 크래커의 네, 6번째 곡은 크래커의 였습니다. 제가 노래 들으면서
아, 이거는 차인 다음에 듣기 진짜 좋은 노래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저 가사가 너무 좋아서 채팅창에 막 가사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저러니까 차이지. 아니야. 그냥 차이면 듣기 좋을 거라는 거지. 내 경험담은 아니야. 안 차요. 나 차인 적 없, 옛날에밖에 없어. 근래 들어. 그래, 여기까지 하자. 그래요. 팩폭당했어. 근데 이거 되게 좋아요. 여러분 방에 불 다 끄고 이어폰으로 딱 꽂고 소리 크게 해놓고 이거 딱 들으면 혼자만의 센치한 감성에 빠진 그 자신을 발견하면서 막 성취감 같은 게 든달까? 그런 거 있잖아. 본인이 막 센치한 자신에 대한, 그 자신이 좋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다들 오그라드는 그런 감성 한 번쯤 있지 않아? 감성충. 변태예요? 아닌데요. 재밌는 흑역사 사연을 또 읽어드리려다가 단톡방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때는 2014년 제가 한국의 항공사에서 승무원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한국항공사 거기에서는 기수제로 운영이 되었는데요. 저는 신입 승무원 교육을 받고 있었고 그때 저희 기수에는 그 30 몇 명, 40명 정도 되는 같은 동기들이 있었어요. 그 동기들끼리 단톡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톡방은 승무원의 단톡방답게 정말 밝고 되게 그 비행에 대한 얘기와 뭐 저희의 시험, 뭐 과제, 뭐 실습, 뭐 자격증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오가는 아니 뭐 교관님에게 선물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오가는 그런 정말 딱 깨끗한 신입 직장인들의 단톡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검은 사막이라는 아주 좋은 RPG 게임을 하고 있었고 승무원 신입 교육을 받는 와중에도 저는 파밍을 하고 강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냐 그 주 무기가 강화를 성공한 거예요. 고크작한가 고크작한가 띄었나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길드 단톡에 자랑하려고 이렇게 딱 올렸어요. 그래서 아 완전 개뿌듯 이러면서 딱 올렸는데 승무원 단톡이었던 거. 그래서 동기 단톡이었던 거임. 그래서 진짜 더 웃겼던 게 차라리 막 친한 친구들이고 막 이러면 걔 완전 비웃어주면서 막 크크크크크 아니면 뭐 크크크크 막 이러고 끝났을 텐데 사람들이 한 10분 동안 아무것도 안 올려. 내 마지막 그거를 그 강화 성공 짤을 이유로 아무도 말을 안. 그러다가 갑자기 한 몇 시간 후에 다른 얘기를 꺼내더라고. 다 모르는 척 해주는 거야. 완전 다 모르는 척 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나중에 좀 고맙긴 했는데 아 진짜 그게 제 흑역사 중 하나고 제 흑역사는 말할 수 없죠. 여러분의 흑역사도 한번 해볼까요? 한번 가봅시다. 어디 보자. 캅스는 재수중님의 사연이에요. 분위기 안 좋을 때는 흑역사지 공연편이라고 올려주셨어요. 큰 공연은 아니고 전교생과 선생님들이 보는 학교 공연에 나간 적이 있어요. 대충 눈알 2,000개가 나만 보는 거임. 난 할 줄 아는 게 많지만 그날은 랩을 했음. 이분이 쓰신 대로 그냥 읽을게요. 다른 분은 다 했어요 채로 바꿨는데 이분은 이분이 쓰신 대로 해야 좀 더 감정이 다가올 것 같아요. 문제는 3번의 리허설과 앞에 공연에서 멀쩡했던 마이크가 터져버려서 공연 중간에 소리가 안 나오는 거임. 그 뒤에 MR까지 끊기고 방송부 신입이 실수해서 가사 싱크까지 안 맞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거임. 인생 첫 공연 시원하게 말아먹음.
방 가서 운 건 안 비밀. 진짜. 진짜 창피했겠다. 예. 아이고, 아이고. 진짜 안타깝겠다. 이런 분들 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있을까? 벌써, 이분은 익명 얘기를 안 했는데, TK님의 사연입니다. 여러분도 중2병 알아봤죠? 다 알아요. 벌써 13년이 지난 일이네요. 16살 때 저는 15살인 여자친구가 있었음. 와, 나 교복 커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부럽다. 음. 중간 스킵하고 한 번은 저희 집에서 놀다가 옥상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음. 그 친구는 중2병이 터졌는지 자살하겠다는데 거기서 뛰어내리겠다고 함. 그 와중에 같이 죽겠다고 하며 드라마의 한 장면을 찍고 있었던 나는 정말 그렇게 30분을 옥신각신 하던 중 아파트 바로 어떤 사람이 봤는지 신고해서 경찰이 왔어요. 그 다음부터 옥상은 잠겨있고 가끔 경비 아저씨가 절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와,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아이고, 강력한, 아, 강력하네요. 예, 네, 그래, 다행이네. 근데,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약간, 어릴 때는, 왠지, 못 모르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못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우리 힘들다든가. 막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든가 아니면 막 내가 죽으면 누가 후회하겠지 막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겠지 막 이러면서 아니면 이렇게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액션 중에 하나일 수 있거든요. 음. 근데 진짜로 그러고 싶으면 그냥 혼자 그러더라고요. 음. 뭐 그 후에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대처가 되든 그냥 상관없고 그냥 자기가 일단 쉬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른 거 할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분위기가 안 좋으니 또 똑같은 분이야. 첫사랑 이야기로 간다. 이분 아이디는 안 읽을게요. 내가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첫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씀. 내가 21살 때는 서울에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술을 참 많이 마셨음. 물론 8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아싸. 그렇게 언제나처럼 놀던 중에 너무 맘에 드는 애를 친구가 데려온 거임. 그래서 옆자리에 앉혀놓고 참 재밌게 놀았음. 친해지고 썸 타면서 데이트도 하면서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방학이 끝나서 집에 내려가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썸 탄 지 2달 만에 알게 된 사실은 얘가 나보다 4살 어린 고1이었다는 것과 사실 집이 전남이었다는 거. 와, 이거 미성년자였던 거임? 속이고 그랬던 거임? 와,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조금 위험한데? 에반데? 에반데? 근데 뭐 본인이 속였으니까, 네.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약간 많이 힘들어지면, 어, 되게 공허해지더라고요. 되게 뭔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되게 힘들어지면 다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뭐 짜증 내거나 뭐 이럴 것도 없이 완전 공허해지고 아무 생각도 하기 싫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음 그러더라고. 갑자기 생각나네. 그 옥상 얘기하니까 어릴 때는 저는 어릴 때 책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왜 만약 저는 게임을 제일 좋아했었는데 엄마가 엄청 엄했어. 그래서 하루에 문제집 13권을 쌓아놓고 엄마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한 세네 페이지씩 문제집마다 다 풀고 검사를 맡아야 하루에 1시간 컴퓨터를 할 수 있었어. 그러면 그때 마비노기를 1시간 할 수 있었어요. 마비노기가 그때 2시간까지는 무료고 2시간 이상은 정액을 끊어야 될 거거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마비노기를 해서 라비 던전 막 덤바튼 이런 데서 놀면서 하고, 만약에 부모님이 두 분 다 일했었거든요. 부모님이 나가면 2시간 이상 게임을 하고 싶으니까 일단 1시간 59분째 던전에 들어가. 그래서 던전을 친구랑 맞게, 그리고 그 마지막 상 앞에 친구랑 같이 하프 끼고 막 채팅하면서 놀면서 2시간 이상 남을 계속 게임을 할 수 있었거든요. 2시간이 지나도 던전 안에 있으면 보존이 됐거든. 어, 근데 되게 재밌었는데. 그랬는데 부모님이 있으면 컴퓨터나 TV를 못 봐서 제가 책을 많이 읽었어요. 강제로. 책도 좋아하긴 했고, 막 고급진 막 비문학, 막 철학 이런 거는 별로 관심 없고 문학을 좋아했어. 소설.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아, 근데 저 게임 어릴 때 되게 좋아했어요. 게임을 잘하는 건 아닌데 RPG 게임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막 꾸미고 막 노는 거 너무 재밌었거든요. 음. 어떤 시인이 막 백합향을 방에 가득 두고 그 향에 그 질식해서 죽었다. 이렇게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 이런 식의 그런 글을 봤던 게 기억나. 그래가지고 어릴 때는 그게 되게 낭만적이어 보이고 와 막 이랬었거든요. 예예예. 네네. 그냥 근데 그게 아마 과학적으로 불가능할 거예요. 그랬었거든. 예예. 네네.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할 거예요. 응. 응, 그랬었거든. 그게 어떤 제가 상식책 막 이런 데서 막 본 거였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어릴 때 되게 유명한 시인이에요. 네네. 아마 불가능할 거야.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는 거랑 비슷한 걸걸? 그랬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 어릴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역시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음 곡은 짙은의 TV쇼. 이거 공감 가시는 분들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가사 들어보세요. 네, 7번째 곡은 짙은의 TV쇼였습니다. 음, 네, 지금 채팅을 계속 보고 있는데, 막,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를 만한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런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 소외감 들잖아. 굳이 말하자면 방금 유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궁금하신 분은 두근두근 말 왕자님이라고 구글 이미지에 쳐보시면 그 모바일 게임 하나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그걸 제가 했었거든요. 두근두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얘기니까 뭐 찾아보시면 금방 찾으실 거예요. 그것도 제 유튜브에 나중에는 공식적으로 편집해서 올라올 거예요. 알았죠? 치세요. 치시라고요. 너네도 당해봐라. 아우, 흑역사 사연 계속 읽어야겠죠? 익명 사연이 아니네요. 빵서님의 사연입니다. 빵서님. 제목은 흑역사. 조금 두렵잖아? 그리고 100% 실화. 내용은요. 중1 때 수련회 때 리프팅이 끝나고 옷이 다 젖었으니까 옷 말린다고 베란다에 애들 다 말투가 베란다에 애들이 다 옷을 널었어요. 남자 3층, 여자 2층인데 내 팬티가 베란다를 통해 여자 베란다에 들어간 거임. 주륵. 그리고 여자애가 비닐에 싸서 배달옴. 아, 쪽팔려. 되게 아름다운 사연이네요. 잘 들었고요. 빵서님의 그 용기 있는 사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차인 얘기가 되게 많네. 사카구치 켄타로 님의 사연이에요.
그냥 지금 센 흑역사 올릴게요 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셨고요. 음, 중3 졸업식 전전날 제가 2년 정도 짝사랑하던 여자의 사물함 틈 사이로 제 전화번호가 적힌 고백 편지를 넣었거든요. 그 다음날 학교 갔는데 사물함 앞에 그 애가 편지 올려놓고 친구들이랑 서 있는 거예요. 진짜 쪽팔려서 바로 반에 가서 친구들 틈 사이에서 폰 보면서 모른 척하고 다음날 연락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옴. 그냥 차인 거임. 자는. 아, 아, 어떡해. 어떡해. 네, 아름다운 추억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진짜 차이는 게 참 슬픈 건데 왜 이렇게 지나고 나면 재밌을까요? 특히 다른 사람들이 차인 얘기 들으면 왜 이렇게 재밌을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읽었던 사연인데 또 읽어드릴게요. 간단하게 또 쓰셨는데, 황맨님의 사연이에요. 초딩 때 여자애한테 무릎 꿇고 고백했다. 근데 갑자기 한 친구가 따라 나와서 같이 무릎을 꿇었다. 둘 다 차였다. 이 사연은 신데렐라 3화에 박제되었다. 아, 제 노래를 하나 바꿔야겠다. 이거 너무 차인 사연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노래 바꿔야겠다. 바로 틀어드릴게요. 스텔라장의 어제 차이고. 네, 여덟 번째 곡은 스텔라장의 어제 차이고 였습니다. 제가 지금 다음 사연을 미리 읽어보고 있었는데요. 좋네요. 너무 기대된다. 근데 전에 사연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무릎 꿇고 고백하니까 누가 또 와가지고 같이 무릎 꿇고 고백했다는데, 혹시 옛날 예능, 진짜 옛날 예능 중에 천생연분이란 예능 아시나요? 아시는 분 좀 있으려나? 그 강호동의 천생연분이었을 거예요. 막 이렇게 방석 끌고 가서 여자들한테 이렇게 대시하는 거였거든요. 그게 생각나더라고. 그죠, 그죠. 그게 생각나가지고. 그것도 아니고. 다음 사연은 아까 읽었던 분이 떠올리신 건데, 이게 약간 시리즈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읽어드리고 싶어서 읽어드리는 건데, 네, 왜 이래 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제목은 흑역사 제발 묻히길 바라며. 뭐죠? 자기 흑역사를 쓰고 내가 흑역사 게시판 만들자마자 본인의 글을 직접 카테고리를 이동까지 해서 어필을 하셨는데, 흑역사를 묻히길 바라는 거 맞나요? 아니죠? 박제 당하고 싶죠? 박제 당하는 거 좋아하죠? 읽어볼게요. 서두를 뭐라고 할지 모르겠군요. 일단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그녀는 저와 같은 반 아이였습니다. 그녀를 처음 본 순간 그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녀의 향기에 너무 취해서 점심시간 중에 벌떡 일어나서 그녀를 안고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너 향기 너무 좋다. 그 후에 반은 물론 학교에서 유명인사가 되었고, 그녀는 소문 없이 한 달 만에 전학을 갔습니다. 이로써 저는 초등학교 시절 고백으로 전학을 2명이나 보낸 전학이라는 별명이 아, 아, 엄청나네요. 진짜 엄청나다. 진짜 아까 그분이죠. 그분 안 와가지고 전학 보내고 이번엔 향기롭다고 해가지고 프로 전학꾼이네 진짜. 예, 전학 보내려고 혼내셨네. 다음 사연 가볼게요. 재밌는 사연 많네. 제가 지금 밑에 거보다 진짜 이렇게 꼼꼼히 보고 있거든요. 가보자. 네, 익명을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아이디는 부장님.
대학교 신입생 때 첫 고백설. 음, 학교 개강 전 예비대에서 같은 조였던 친구였음. 엄청 예뻤음. 매우 매우. 배우 김소은? 그런 분위기? 암튼 같은 조였고 다른 조원은 모두 기숙사다 보니 둘이서만 항상 붙어 다니고 같이 밥 먹고 밤에는 술 마시고 집도 나랑 같은 아파트라서 같이 집 가고 가끔 같은 학교 다니던 고딩 친구들은 예쁘다고 소개시켜달라고 난리였고 난 중간에서 열심히 커트. 아무튼 이쁜 데다가 항상 같이 붙어 다니다 보니 진짜 감정이 커지더라. 외모보다 걔 성격의 친구 이상의 감정이 생겼지. 항상 나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항상 긍정적이고 날 보면 웃으면서 뛰어와주고 그냥 쿵짝이 잘 맞았어. 그래서 당시의 나에겐 2006년식 아버지에게 받은 산타페로 주말마다 그 친구랑 열심히 놀러 다녔어. 그러다 한 학기가 끝나고 여름 방학이 시작되는 마지막 시험을 치고 같이 집에 가는 길에 고백을 했지. 친구 이상의 감정을 너에게 느끼고 있어. 지금 너랑 손잡고 싶어. 정확하진 않지만 기억의 한계로 네, 이 정도로 말했던 것 같고요. 암튼 걔 대답이 뭐였냐고요? 네가 날 친구 이상의 감정으로 만나는 거 알고 있었어. 근데 난 널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 없어. 미안해. 솔직히 난 너가 고백을 안 했으면 했어. 고백을 하면 이전처럼 널 볼 수 없으니까 너의 감정을 아는데 어떻게 태연하게 너 앞에서 내가 웃으면서 볼 수 있겠니? 하고 거절하고는 2년 휴학해내고 휴학해버렸더라. 전화번호도 바꾸고. 그리고 그의 과에 소문이 퍼져서 멘붕 와서 바로 군대 가버리고. 지금 걔는 뭐하고 있을까? 아, 혼내줬네요. 아우, 혼내줬네.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힘내, 힘내. 어, 어떤 노래를 들려드려야 될지, 진짜. 아, 다음 곡은요. 아이유의, 이런 엔딩. 뭐야? 뭐야? 마지막 글 뭐냐고! 제가 사연을 이거 처음 보거든요? 마지막 줄이 있었어요. 야근했다고 데리러 오라고 하네? 그래서 옷 챙겨 입고 데리러 가려고, 결혼했다는 거죠? 어머나, 불어로 말. 어머, 세상에. 뭐야, 이 엔딩? 이런 엔딩이 아니라, 이거 뭐야. 이거 정말 에반데? 음, 아, 아, 정말 에반데? 와, 적군이네요. 결혼하셨겠다. 와, 너무 좋은 사연인데, 마지막이 다 망쳐버렸네요. 와, 마지막에서 다 깨버렸네요. 정말. 근데 결혼하셨겠죠? 결혼한 사람은 또 면죄부가 있긴 한데, 너무하시긴 했네. 아유, 그냥 우리, 네, 전학 2번 시키신 분을 위해서, 향기로운 노래나 들읍시다. 다음 곡은요, 버스커의 향수. 네, 9번째 곡은 버스커의 향수였습니다. 좋아하는 애를 귀에 대고 너 향기 좋다라고 하신 분에게 헌정해드리는 곡이었어요. 왠지 좋아하실 것 같아서. 마음에 드셨나요? 다음 사연들이 많은데 흑역사가 너무 재밌는 사연이 많아서 다음 신데렐라 때도 또 들려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사연도 만만치 않아요? 네, 익명을 요청하지 않으셨네요? 네, 원마운트님의 사연입니다.
제목부터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학교에서 변태로 낙인 찍혀서 성상담 받은 썰. 짧지만 사랑했습니다. 학창 시절에 한 달 정도 요가 선생님이 강습을 오셔서 매주 체육 시간마다 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루는 앞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데 그날따라 선생님께서 땀도 막 흘리시고 상체가 너무 네, 너무 섹시하신 거예요. 오이야 라고 하셨네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요가 도중 혼자 입 벌리고 아, 너무 좋아. 이래가지고 애들 다 쪼개고 요가쌤 얼굴 빨개지시고 저는 담임쌤한테 끌려가서 반성문 썼어요. 다행히도 엄마는 모르심. 나중에 요가 선생님께 정중히 사과도 드리고 그 뒤로 성교육 시간만 되면 반 애들이 나만 쳐다보고 보건 선생님도 나를 예로 들면서 올바른 성문화에 대한 수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생일 때 선물로 요가 매트 받음. 아, 아, 와,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그러니까 뭐 말이 되게 뭐 선을 많이 넘는 말은 아니지만 진짜 당황하셨. 원마운트님이시군요. 아, 네, 원마운트 적어놔야지.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 왜 이렇게 불쌍한 사연이 왔냐? 이 사연은 제가 풀 썰도 있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분도 익명이 아니에요. 사단의 심장님. 초등학교 때 좋아하는 여자에게 샌드위치 준 썰. 어렸을 때 가정시간 때 일입니다. 저는 샌드위치를 열심히 만들었고 웃음 완전 그 샌드위치를 옆반 여자애한테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애는 표정이 어두워지고 바로 그 샌드위치를 던지듯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초등학교에서 샌드위치로 불렸습니다. 아, 떨어뜨릴 필요는 없었잖아요. 아, 좀 너무했네. 아, 좀 너무 심했네. 근데 미안한데 제가 저 여자의 심정을 알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테디베어 주고 자였지만 반대로 또 고등학교 때 어느 날 고1 때 이렇게 밥 먹고 급식 먹고 이렇게 방에 올라왔는데 앞에 애들이 엄청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 반이 남자 반이라 그러니까 여자 반 남자 반 단 분반인데 우리가 딱 남자 반 쭉 있고 여자 반 쭉 있을 때 그 가운데 있어서 딱 남자 반이랑 붙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옆반 남자애 한 명이 이렇게 서 있고 거기 걔 친구들 다 몇십 명 있고 우리 반 여자애들 쫙 몰려 있는 거임. 근데 그 남자애가 손에 빡치네. 우리 학교가 되게 얌전한 학교였어. 모범생 학교고 이래서 막 약간 선후배 사이에 뭐 시험 있거나 친한 사람들끼리 매점에서 과자나 뭐지? 무슨 베리 막 그런 빵 같은 거 들어있는 거나 아니면 막 촉촉한 초코칩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먹을 거 이렇게 포스트잇 붙여서 주고 전해주고 막 이런 게 있었어. 심지어 좋아하는 남자 여자애들끼리도 막 서로 그랬단 말이야. 그런 되게 얌전한 학교였어요. 되게 조용하고. 후레쉬벨이 맞아. 근데 앞에 어떤 그 남자애가 그 촉촉한 초코칩 들고 거기에다 포스트잇 붙인 채로 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아리 남자인데 친하진 않았거든. 이제 그냥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나를 부르는 거야. 근데 진짜
그래서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걔가 정말 싫었거든. 아, 나는 진짜 그리고 한 50명이 보고 있었어. 우리 반 여자, 그리고 내가 우리 반 여자애 중에 나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나랑 사이가 좀 서먹서먹한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엄청 비웃으면서 보는 거야. 그리고 그 남자애가 사실 진짜 별로였거든. 그래서 그거를 엄청 무표정으로 고마워 이러고 받고 반에 들어가자마자 애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여서 그거 바로 이렇게 뜯어가지고 애들한테 다 나눠주고 버렸어. 그 꽉은. 포스트잇은 그냥 뭐 버리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임. 며칠 후에 반에 또 올라갔는데 걔가 또 서 있는 거야. 또 이렇게 막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심지어 촉촉한 초코칩은 차라리 양호했지. 이번에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었는데 그 아이스크림이 뽕따였던 거임. 소다맛 뽕따를 이렇게 들고 키도 되게 컸어. 남자애가 약간 진짜 내 스타일 아닌데 되게 키만 큰 그런 애였거든. 뽕따를 들고 그 키 100 진짜 컸거든. 근데 그런 애가 이렇게 멀뚱하게 서 있고 그 막 옆에 애들 다 보고 있고. 아,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제가 격렬하게 했는데, 아, 걔가 얼마나 소문을 내고 다녔는지 선생님들마다 들어와서 나를 확인해서, 아, 너가 걔니? 이럴 정도로 걔네 반에서 막 남자애들 그거 있잖아. 얘가 얘 좋아한대요. 이러면서 막 말하고 다니고 되게, 아, 정말 힘들었었어요. 음, 다음 곡은요, 헤이즈의 먹구름. 네, 여러분, 11번째 곡은 헤이즈의 먹구름이었습니다. 작은 사연 하나 더 읽어드릴까요? 두근두근 말 왕嗲님의 사연입니다. 제목은 일진한테 처맞은 썰. 중학교 때 반에 애들한테 시비 걸고 다니는 키 크고 덩치 큰 일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크로우즈 제로라는 영화를 보고 중2병에 걸려서 복싱 한 달 정도 배우고 자신감이 만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일진이 저한테 시비를 걸자 저는 마음속으로 이날만을 기다려왔다라고 생각하고 무슨 권상우인가요? 싸우려고 하는데 정신 차려보니 제가 처맞고 있더라고요. 한 대도 못 때리고 그냥 처맞았습니다. 여자애들도 다 보고 있는데 너무 쪽팔려서 일주일 동안 학교 안 나갔던 기억이 있네요. 이거 읽어도 되나? 지금 생각하니 족같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두근두근 말왕대님. 아, 네. 좋은 사연이네요. 안타깝지만 그때 너무 많이 다치진 않으셨으니 지금 잘 계신 거겠죠. 네. 그래도 사연 원작자의 그런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 제가 부득이하게 비속어를 사용한 점, 네,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아, 개꿀잼.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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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그리고, 네. 짝사랑 얘기가 되게 많네. 아예 짝사랑이 너무 약해. 더 자극적인 거. 잠시만, 저 찾고 있어요. 더 자극적인 사연을 찾아보자. 왜 이렇게 없어? 아, 다 차인 거야. 90%가 차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광단 휘짱님의 사연입니다. 이건 저의 유치원 때 이야기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전 제가 좋아하던 아이에게 장난감 반지를 줬어요. 저 하나, 걔 하나였죠. 근데 그 여자애가 2개를 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맘에 줬더니 그걸로 다른 남자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뺏어왔습니다. 크크크크크크. 뭐 그 여자애랑 남자애 잘 살고 있겠죠? 아, 여자애가 참, 야갔네. 야갔어. 뭔가 안 해. 본인 인성이, 떡잎부터 남다르네, 진짜. 너무 웃기네.
어, 그래요. 인성이 완전 터졌어. 그리고 이 사연은 저도 할 얘기가 있다. 릴빠야님의 사연입니다. 604동 가수 지망생 됐던 썰.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저희 집이 1층이라 낮이면 밖에서 다 보이고 심지어 목소리까지 다 들려서 우리 가족 모두 조심조심 살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버즈 가시에 꽂혀서 샤워하고 나와서 팬티만 입고 가성으로 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밖에서 박수 소리가 들리면서 밖에 계신 경비 아저씨들께 슈퍼스타 K 보여드렸네요. 아, 좋았다. 네. 밖- 너무 상상되지 않아요? 약간 인자하게 생긴 경비 아저씨들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박수 치고 있을까 상상되지 않아. 너무 커요, 진짜. 합격 드릴게요. 박수 받았으면 됐지. 예, 예. 네네. 너무 귀엽다. 네. 아유, 또 있네. 여러분, 저는 평범한 썰은 이제 너무 자극적인 걸 많이 봐서, 평범한 건 이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네요. 하지만 이쯤에서 곡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마지막으로 했던 라디오에서도 틀었던 노래고요. 카페에도 제일 처음으로 해놨던 노래일 정도로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가인의 카니발. 네, 11번째 곡은 카니발이었습니다. 제 숫자를 우는다를 아까 부금을 넣어서 13곡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아니요. 네, 가인의 카니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사연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사연. 시청자 사연으로는 마지막 사연일 거예요. 소라독님의 릴카님만 모르고 카페 회원들은 다 아는 창문썰이라고 흑역사 게시판에 올려주셨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썸 타던 애가 이사 가는데 짐도 같이 옮겨주고 하다가 딱 차 타고 가는데 진짜 개 달려가서 차 창문 개 탕탕 두드리면서 야, 나 너 진짜 좋아했어. 진짜 우리 이사 가도 꼭 연락하자 했더니 창문이 쓱 내려오는데 저는 그 애일 줄 알았는데 진짜 그의 아빠 얼굴이 싹 보이더라고요. 에, 그래서 쫄아서 자빠지고 차는 가고 그때 넘어졌다가 무릎에 금 가고 나중에 오는 답장이 아빠가 너랑 만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중2병은 대단한 것 같아요. 18이라고 보내셨네요. 세상에. 저거 진짜 뻘쭘하겠다. 진짜 아버지, 아버지 심쿵. 아버지 두근두근 하신 거 아님? 아버지 너무 두근두근 하셔가지고 괘씸죄로 못 만나게 한 거 아님? 아버지가 너무 도끼도끼한 거임. 데디컷. 수문장이시냐, 수문장. 이건 진짜 박제감. 엄청나네요. 그리고 오늘은 흑역사 위주로 했는데, 원래 사연은 아무 주제로도 다 받으니까 다음 때부터는 사연 게시판으로 이름 또 바꾸고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뭐 상담이나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도 나중에 다 받을 거니까 오늘은 그냥 뭔가 흑역사를 읽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요. 이제 마지막 곡만 남았어요. 마지막 곡은 윤하의 노래고요. 답을 찾지 못한 날입니다. 마지막 곡이었고요. 네, 다들 잘 자고 Merci, au revoir. Merci beaucoup à votre support
et dors bien.